안녕하세요, 까디입니다. 최근 나이키의 주가 하락이 패션업계에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2021년에 약 160불 정도 고점 대비 23년에 약 95불에 40% 정도 하락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큰 하락이었죠. 기사들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하락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 둔화 그리고 늘어난 재고 부담, 이렇게 두 개로 꼽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들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게 나이키 주가가 하락한 이유의 모든 것일까? 라는 의문이 좀 들긴 했어요. 물론 저도 내부자가 아니고 나이키의 정량적인 매출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미시적인 원인들을 분석할 수는 없어요. 세부적인 것들은. 그렇지만 조금은 다른 관점인 패션 트렌드의 관점으로 나이키의 현재와 가까운 미래를 들여다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사실 팩트라고 하긴 어렵고요. 공개된 지표만을 활용한 추론 정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키의 주가는 21년 고점 대비 23년 마이너스 40% 정도 됐습니다. 왜 이럴까요? 기사에서 말하는 재고 부담, 그리고 중국 시장의 성장세 둔화, 두 가지의 이유가 브랜드의 혹은 기업의 매출, 그리고 이익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이면 맞겠는데, 다만 주가라는 것은 꼭 그것만이 흐름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미래지향적인 모멘텀이 강하고 성장의 요인이 있다면은 주가는 상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바라보는 나이키의 주가의 흐름은 현재를 반영한 내부의 정량적인 숫자들의 내용보다도 미래에 대한 나이키의 방향성과 성장 모멘텀의 챌린지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좀 살펴보다가 재미있는 흐름들을 발견했어요. 사실 업계에 있는 사람들 혹은 패션에 관심이 좀 많은 분들은 느끼고 계실 텐데, 최근 한 1년 정도 나이키 신발을 사고 싶거나 사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네, 당연히 있겠죠. 주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매출로는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1위인 패션 브랜드이고, 2022년도에는 대한민국에서 단일 브랜드 최초로 2조 원의 매출을 기록을 합니다. 나이키가 절대로 망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2등이랑은 엄청난 차이로 1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패션 트렌드의 관점에서 미래의 모멘텀을 반영하는 주가의 흐름은 조금 다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렌드의 관점으로 나이키 운동화 최근에 사신 적 혹은 사는 사람 본 적 있나요? 혹시 아디다스 삼바나 살로몬, 오니치카 타이거, 아식스 젤 이런 것들 사지 않았나요? 이와 관련된 재밌는 흐름을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 트렌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이키의 네이버 검색량 흐름인데, 저는 이 추세를 보고 처음에는 데이터에 오류가 생긴 줄 알았어요. 상반기 내내 전년 대비 나이키 검색량의 적신장이 거의 두 자릿수 이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22년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나이키의 주가 흐름과 비슷한 거예요. 기사에서는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 둔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중국 시장에만 국한된 내용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큰 트렌드의 흐름은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의 트렌드 흐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좁혀서 들어가면 최근 21년, 22년 운동화 트렌드를 주도했던 나이키의 시그니처 모델인 에어포스, 범고래, 조던 등의 모델 또한 유사한 검색량의 흐름을 국내에서 보이고 있고요. 21년 상승, 22년 최고점 이후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정성적인 패션의 트렌드의 흐름이 결과적으로는 브랜드의 실적과 브랜드의 파워, 그리고 주가의 흐름까지도 반영된다고 보고, 어불성설일 수도 있는데 나이키의 대표 모델인 에어포스 1의 트렌드의 흐름과 나이키의 흐름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이고, 나이키의 검색 트렌드의 흐름은 결과적으로 나이키의 주가 흐름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나이키의 에어포스 혹은 나이키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아이템의 트렌드 지수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으면은 나이키의 주가의 흐름을 추론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패션 트렌드의 흐름을 알 수 있어야 한다까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10월 초부터는 갑자기 또 나이키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주가가 바닥을 봤다는 등의 기사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신발로 돌아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쨌든 나이키도 그렇지만 스포츠 브랜드의 브랜드 파워와 실적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카테고리는 신발입니다. 나이키 에어포스, 범고래, 조던 이런 신발들은 코트를 기반으로 한 코트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신발의 전체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이 코트화의 트렌드는 굉장히 빠르게 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부터 21년, 22년까지 이 시기에는 나이키 코트화 시리즈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했어요. 특히 범고래는 국내에서 클론이라고 할 정도로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무지하게 신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트리라는 브랜드도 있잖아요. 그 신발들도 코트화 트렌드에 같이 부응해서 꽤나 유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트렌드가 완전히 가면서 그 오트리 또한 트렌드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랩에서 오트리를 같이 쳐보면 바로 나옵니다. 나이키 에어포스의 검색량의 흐름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코트화의 트렌드가 하락하면서 올라오는 신발들은 뭐였냐? 크게 두 가지 부류를 보실 수 있고, 검색 트렌드로 살펴보면 아디다스 삼바나 오니츠카 타이거 같이 납작한 신발들, 이것들은 코트화처럼 볼드한 모양의 신발이랑은 반대입니다. 굽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바닥에 붙는 느낌이에요. 발등도 납작하고요. 이 Y2K 트렌드가 블록코어랑 합쳐지면서 이 하이 착장이 파라슈트 팬츠나 카고 팬츠, 스트레이트 데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런 신발들과 코디하는 유행이 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푸마의 스피드캣이나 미즈노 신발들처럼 납작한 또 다른 신발들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류가 스타일 러닝화인데, 아식스 젤이나 살로몬에서 나오는 신발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고프코어나 테크 기반의 스트릿웨어들이랑 같이 코디하기 좋은 신발이거든요. 그렇게 Y2K를 필두로 한 블록코어, 그리고 아웃도어를 필두로 한 고프코어랑 테크웨어들이 믹스 매치되는 착장 트렌드를 계속 보여주면서 코트화의 트렌드가 완벽하게 가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코트화는 시티보이 착장이나 셔츠나 면바지 이런 클래식한 요소들을 갖춘 스트릿 패션들이 유행을 했을 때 같이 착장하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줬고, 근데 그런 트렌드가 Y2K 쪽으로 많이 넘어오면서 코트화 트렌드가 같이 지고 있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트렌드의 흐름은 전 세계적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구글 트렌드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전 세계의 나이키 검색량을 보면은 국내랑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22년도에 고점을 했고 23년도에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나이키 에어포스 1과 아디다스 삼바를 같이 검색해보면 그 추세가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바뀐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22년까지는 나이키 에어포스와 약 7배의 검색량의 차이를 보였던 아디다스 삼바가 올해는 검색량이 역전을 해버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이키 주가 하락의 원인이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 둔화, 그리고 재고 부담? 이게 다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나이키의 대표 모델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던 시기가 지나갔고, 당장에 그 대체제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흐름이 바로 역전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나이키의 주가가 하락하는 동안 룰루레몬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검색량의 추세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최근 나이키의 방향성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저는 룰루레몬과의 반대 모습들이 많았어요. 이 스포츠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브랜드라기보다도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방향성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스트릿 브랜드나 명품 브랜드랑 끊임없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테크적인 운영체제를 선도하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에만 너무 치중이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이키를 대표하는 아이템이 패션 트렌드였던 시기에는 시너지가 나지만 결국에 트렌드는 또 지기 마련인데, 그 트렌드가 졌을 때 남는 것은 코어거든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코어가 무엇이고 그 코어를 소비하는 코어 소비층이 확장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키의 코어가 무엇일까요? 각종 패션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 테크 기반의 고객 체험형 매장 환경? 저는 이것들이 코어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스포츠 브랜드라면은 스포츠 DNA에 입각한
기능적이고 스포츠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들의 선도, 그를 통한 코어 스포츠인들에게 꾸준히 선택받고 확장될 수 있는 모멘텀, 저는 그게 스포츠 브랜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업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는 저는 내부자가 아니라서 알 수 없지만 최근 앞선 몇 년 동안의 그런 모습을 소비자로서 그리고 패션인으로서 잘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패션 브랜드, 트렌드 브랜드로서의 보여주는 데에 좀 많이 치중된 나이키의 그런 마케팅 활동에 가려져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거랑 정반대로 보여주는 행보가 룰루레몬이잖아요. 필라테스, 요가 이런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코어 그룹이 굉장히 탄탄하고 그 탄탄한 코어 그룹을 기반으로 일상에서의 스포츠 라이프 스타일까지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저는 룰루레몬의 성장과 그리고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필라테스나 요가하는 코어 고객들이 나이키 가서 레깅스 사고 요가 옷 사지는 않겠죠. 당연히 룰루레몬 가서 사거나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안다르나 잭시 뮬라에서 사겠죠. 이처럼 미래의 소비자는 지금보다 더욱이 코어 그룹 위주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저는 코어를 중심으로 확장하는 형태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의 1위인 나이키가 스포츠 브랜드로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코어 소비층에서 지속해서 선택받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어야 되겠고, 그건 패션 브랜드이기 전에 스포츠 브랜드의 진정성과 정통성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들은 물론 여전히 운동복 사야겠다, 운동 좀 해야겠다 라고 하면은 찾는 곳이 나이키일 거예요. 하지만 코어 없이 대중만 있는 브랜드에게 미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나이키의 사례가 패션계에 시사하는 바는 저는 지금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 미래로 향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패션이 이것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살펴봤던 거였어요. 마이 브랜드가 유행이랑 트렌드가 맞았을 때는 급격하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그 트렌드는 지기 마련이고, 트렌드가 가고 나면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소비하는 코어 그룹이 남는 것이고, 브랜드가 갖고 있는 코어층이 흔들림 없이 확장될 수 있을 때야만 브랜드는 지속할 수 있다. 그 말은 즉슨 이 브랜드가 성장하고 잘 나갈 때일수록 브랜드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브랜드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